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지난주에 했던 게 경기 변동은 뭐 이미 알고 있다 가정을 두고.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했던 것 쭉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과 과정. 네 번째 보니까 효율적 시장. 다섯 번째 했던 게 뭐냐? 예, 지대. 마지막에 뭐였죠? 자, 이런 총 5개 테마를 지난주 했던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보니까요, 이런 겁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대. 그 다음에 볼 게 뭐 있습니까? 도시공간 구조. 그 다음에 여과 과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경기변은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이건 매년 시험 나오니까요. 자, 일단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번 봐보자고, 이제. 지난주 했던 거니까, 이 복습한 차원이니까요. 자,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건 항상 완전 경쟁에서 비교하셔야 돼요. 그 성립 요건 4개 있지. 그죠? 그 4개를 반드시 보시는데, 자, 물론 완전 경쟁 시장 성립 요건이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 있는 거죠. 그런 거 먼저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 뭐 있습니까? 한정된 수요자, 한정된 공급자 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은 고가성이죠.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자, 동일한 물건은 같은 동네에 있으면 가격. 똑같은 30평이 같은 동네에 있대. 가격은 같겠죠. 그죠? 근데 같은 30평이 있는데 동네 달라. 그럼 가격은? 그런 말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징. 항상 얘는 누구와 비교하죠? 비교할 대상. 일반 재화인 분필과 서로 비교한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말로 해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일률적입니까? 지역적, 개별적입니까? 수요 공급 조절이 용이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하고. 그 다음에 거래가 비공개고. 그 다음 비표준화. 비조직이지.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은 개별성. 그래 아시고,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공사법 규제 둘러받는 거죠. 그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능. 이 기능 알고 있죠? 우리 앞말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죠? 자원, 배분 기능, 교환 기능, 가격 창조, 파괴 기능,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마지막에 양과 질 조절 기능이죠.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과 과정은 가장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여과에 대한 종류가 상향, 반대, 자, 집이 있는데 보니까 소득이 높은 고소득이 가져가는데 상향. 저소득 계층이 가져가는데요. 하향이죠. 또한 집을 하자 보수하려 말려 따지 보는데 집값이 가치 정분이 더 크답니다. 상향이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계속 있는 수선비가 더 크대요. 하향이죠. 자, 그리고 보니까 소득이 올라갔는데 상향에선 저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집니까? 감소합니까? 상향. 감소하는 거지.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러는 것은. 자, 그 다음 주거 분리에 따른 여러 과정이 있죠? 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중간에 경계적이 있는 거죠. 고급 주거지와 뭐가 있습니까? 저급이 있어요. 이때 보니까 경계적에 인접해 있는 요 지역은 얘들보다 집값이 다시 저급 주거지. 경계적에 인접해 있는 저급 주거지는 얘보다 집값이
얘가 넘어가죠. 무슨 여가? 하향여가, 하향여가. 자, 얘가 넘어오죠. 재개발 시켜버리죠. 무슨 여가? 상향여가. 자, 그러면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설럼과 빈민가는, 다시. 고급은 계속 고급으로 남아있는 경우 있죠. 뭐 때문에? 가치가 수염이 더 큰 거지. 그런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설럼과 빈민가는 시장 성공 실패. 해결책은 뭐 있습니까? 주민들의 소득 향상이죠.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 같은 말이 뭐요? 효율적 시장 같은 동의어. 동의어. 어떨 때 효율적이요? 그렇죠. 너 누구도 초과인이 없을 때만 효율적인 용어 쓴다. 만약 초과인이 발생하면 절대는 효율적 시장 아니겠죠. 그죠? 오래 아시고. 이제 정보 양이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 보니까 느낌상. 과거에 있는 정보, 공표된 사실, 공표되지 않는 사실이 있죠? 과거 정보 분석한다. 이게 뭐요? 약성인데, 이럴 때 이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을 때가 약성 효율적 시장이죠. 그 다음 공표된 사실까지 분석한다. 이게 뭐라고요? 중강성인데 이때 효율적 시장, 초과인이 없어야 됩니다. 자, 공표되지 않는 사실까지 분석한다. 이게 뭐죠?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보시면 돼요. 이럴 때 뭐 있으면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지대 개념이 있어요. 자, 지대라는 것을 읽어보니까 학자가 3명이 있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볼 게 이겁니다. 농업지대. 자, 첫 번째 누가 있죠? 리카도. 얘는 무슨 지대? 차액지대. 두 번째도 누가 있죠? 네, 마르커서. 무슨 지대? 절대지대.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죠? 좀 T죠, 그죠? 네, T는. 자, 얘는 무슨 지대요? 위치지대죠, 위치. 자, 중요한 건 지대 원인 중요한 거죠. 차액은 어떤 걸 빼준 거예요. 그래서 빼줬는데 이 지대 원인이 뭐죠? 막스는 모든 땅에 반드시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뭐 있어? 무슨 말입니까? 개인한테 사유화가 인정되니까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위치는 위치에 따라 지대 달라지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절약이 지대죠. 자, 그런데 특징 보니까 얘는 한계지에 지대가 있다 없다? 없고 얘는 한계지 지대가 있죠. 그죠? 그런데 T내는 보니까 얘는 자, 다시 얘들 둘은 비옥도 인정했습니까? 인정했어요? 했죠. 그죠? 얘는 네, 수성비 T는 비옥도는 같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지대 곡선이 뭔지 알죠? 도시지대 곡선인데 도시는 항상 기본이 도심과 외곽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대죠? 각각에 있는 산업마다 지대, 지불곡선이 차이가 있지, 그죠?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슨 차이 때문에? 이 기억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해, 이거. 항상 지대는, 지대 금액은 내가 줄 수 있는 금액은 내가 늘어가지 않고 들 수 있는 불로소득이 발생한 금액까지는 줄 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들마다 순영가, 초과이윤, 불로소득 차이입니다. 그 말 꼭 기억하시고. 그 말 대신 절대 총수익, 매출액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심 안쪽에 토지가 할당되는 기업이 결국은 A 아닙니까? A가 지대 곡선하면 뭐예요? 급경사지. 그죠? 그 다음 지대 곡선상은 반드시 이미 내가 초과이윤 발생한 만큼 지대를 주었기 때문에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지점이고 같은 말이 뭐냐? 저기 정상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에는 좀 사실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공간이 있지. 이게 뭐라고? 동심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깊이의 같은 계층의 원형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안쪽 외곽, 네, 높은 분이 외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여기 점이란 말 가끔 쓰죠.
그 점이 또 천이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 점이란 건 여러 개 혼재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1960년대 또 60년대 또는 70년대 보니까요. 서울의 중심과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주거지역과 공장지 혼재지 있거든. 그러면 보통 점인데 이걸 보통 다른 건 설렁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시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가장 큰 특징이 뭐 있습니까? 도시가 점점 커질 때 옆에 있는 지금 뭡니까? 침입과 천이, 지배, 경쟁 등의 과정을 통해 도시가 커질 것이고 또한 야침, 고용기회가 많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누가 차지합니까? 누가?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이지. 범죄 등이 훨씬 더 적게 발생되는 지역은 누가 차지합니까? 고소득이지. 그럼 어디 가야 돼? 외곽 가는 거지. 그렇게 하시고. 자, 또 이렇게 돼 있더죠. 계층 모양이 이렇게 분포돼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분포돼 있죠, 그죠? 같은 계층. 마치 이게 무슨 모양? 부채꼴. 같은 말이 선형, 거죠? 얘는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살기 제일 좋은 동이 누구 찾아합니까? 요 말이에요. 그래서 간선도로가 발달되어 있고 교통노선이 발달되어 있고 고용기회가 많은 지역은 고소득 계층이 차지한다. 근데 항상 도시가 점점 한쪽 측면으로 계속 커지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교통망에 따라 발달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CBD가 있는데 전에 했지만 우리 주거지역과 공장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까? 보통 아니면 분리되어 있습니까? 분리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CBD가 있고 이런 외곽에 부심이 있으면 자 이렇게 뭐 있습니까? 부심 형성되는 이유는 각각 있는 지역마다 지대, 지불 능력 차이지. 그러면서 동종업적, 즉 주거지는 같이 모여있죠? 같이 모여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거와 공장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이질 활동과 서로 분리해서 활동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지난주에 했던 게 이런 겁니다. 시간 많죠? 오죠? 3월달이니까. 자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 입지로 흘러가 입지로. 자 우리 강의 노트는 23페이지로 갈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입지는 특히 이제 주거나 상업 공장이 있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상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본다면 공장까지 보시는데 참고로 주택이 있죠. 주택은 거의 시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신다면 상업과 공장을 먼저 하시는데 자 일단 맨 먼저 첫 번째 입지에서 공업 관련된 걸 제가 먼저 공업. 얘가 항상 그 내용보다도 어쨌든 중요한 이론 자체 중요한데 이래 한번 가보자고요. 이런 공장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공장 왜 하냐고요? 돈 벌 목적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산성이 다 필요 없는 게 사실은. 그러면 순수익을 더 많이 얻게 해서 결국 뭐 있습니까? 우리 순수익은 총수익에다 뭘 빼주는 거예요? 총 비용을 빼주는 거죠. 우리 공식 한번 해볼까요? 자, 순수익이 증가되는 방식은 첫 번째 어떨 때? 요 공식 가지고. 얘를 증가시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는 그 이론이야 이게. 그러니까 비용이 싼 지역 공장 가자. 이 말이 이론 자체 먹습니다.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비용이. 이걸 최소 비용 이론 쓴다고.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베버. 자, 총수익은 원래 이 말이죠. 그 당의 물건 가격과 판량인데 이 양이면 많이 팔 수 있는 지역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많이 판다 해서 최대 수익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레슈. 일단 느낌상 많이 본 사람이 배법입니까? 레슈입니까? 예, 저거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시험 나오게 돼 있어.
이건 큰 의미 갖지 마라.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맨 처음에 우리 공업입시 설명한 게 배버입니다. 배버이고 여기 약간 반발을 느끼는 사람 누구냐? 네, 저기 있는 레슈죠.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너는 왜 자꾸 비용만 강조하니? 나 같으면 많이 파는 중국 가겠다, 중국에. 그래서 설명한 고딕이 다른 말로 예, 레슈라고. 현대는 뭘 한답니까? 이렇게 만납니다. 보세요. 현대는 뭐니까 두 놈 다 싸우지 말하는 거야. 나 같으면 수익, 즉 뭐야? 많이 팔고 비용 싼 적 하겠대. 이렇게 말하는 게 통합이론인데 그건 시험 안 나와. 단지 할 것은 배버 있는 이론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자, 배버 가볼게요, 이제. 자, 배버는 공장 입지. 입지에는 뭘 고르는가 하면요. 어차피 얘는 뭐 있습니까? 비용 등이 싼 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비용이 싼 적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수송비가 절감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노동력, 임금, 노동력이 뭐 싼 적이고, 또한 야채 뭐 있는가 하면, 우리 여러 업종이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이익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집정력 등을 고려해서 어쨌든 운송, 즉, 총비용 등이 싼 적에 공장 가겠다는 거예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과거에 가장 야비하게 문제되는 게 뭔지 압니까? 네, 운송비는 비싼 적, 싼 적? 네. 임금은요? 집정력은 높은 적이 좋겠지. 근데 시험 낼 때 뭐라 낸지 압니까? 이 모든 게 최소인 적 가야 된다 이랬었다고. 이건 진짜 야비한 거 사실은.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중에 제일 우선시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운송비. 운송비를 제일 중요시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운송비 가지고 공장 등을 입지할 때 어디 갈 것인가 고민합니다. 하는데, 자, 우리 공장에 보니까 저기 시장 안에 있는, 우리 현재 뭐 시장 안에 있는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원료 산지에 있는 공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예, 이건 그럼 전부 다 운송비 따라 나온 건데, 원료 지향형 산업이 있고요. 반대로 시장 지향형 산업이 있습니다. 그 노동력도 그럼 노동력이 싼 적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이런 걸 뭐라 하냐니까 노동력, 노동지향형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예, 집정력이, 그러니까 여러 업종이 같이 훨씬 덕을 볼 수 있는 거 있지, 그죠? 그런 게 뭐예요? 직접 지향 산업이죠. 직접 지향. 이런 게 시험에 다 나왔었는데, 뭐 크게 내용이 딱히 복잡한 건 사실 아니라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마 시험 나온 결과는 장난치면 요것밖에 장난칠 게 없어. 이런 건 다 눈에 보인단 말이야, 사실은 이거는. 응? 그래서 우리 특히 직접 지향형 산업은 어떤 거면요?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 있죠. 높은 산업은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관성이 높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자동차 산업 보니까 자동차 만드는 부품이 있죠. 부품의 결국은 저기 있는 현대자동차 어디 울산에 있지? 있으면 울산 근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이 부품이 보니 저기 있는 서울에 있다면 이거 운송이 감당 못 한다고 이게. 이와 같이 연관성이 높은 같이 모여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연관성이 높은 건 대부분 다 직접 지향형 산업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얘들 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요거는 둘 중에 한 개만 기억하시죠.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원료 가지고 제품 등을 만드는데, 자,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그림 그리시라고. 항상 뭐든지 부피가 큰 쪽에 공장 간다 생각해. 이 부피는 달리 말하면 무게 큰 쪽 가는데 원료가 더 부피가 크든지 무게 더 무거우면 원료 산지 갈 것이고 완제품이 더 크면 이건 뭐 있습니까? 시장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해볼게. 잠시요. 자, 원료가 10톤인데 이거 완제품 만들면 1톤 나온대요. 만약에. 그러면 이때 보자고요. 자, 트럭 한 대가 일단 운송 그림 갖다 같이 가정할게요. 트럭 한 대가 보니까 1톤 정도 싣고 갈 수 있대.
여가 원료 산지이고 이곳이 물건 파는 시장이 다자고. 만약에 원료가 저희 공장을 원료 산지에 차려면 결국 뭐 있습니까? 완제품 하나 나오겠지. 몇 톤 나옵니까? 완제품? 몇 톤? 1톤인지? 그건 차 몇 대? 아니, 여기다 공장 차리겠대. 그럼 결국 완제품까지 옮기겠다죠? 차 몇 대? 한 대지. 트럭 한 대에 1톤 싣고 하는 가정을 두었을 때. 만약 여기에다 시장에다 공장 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료 끌고 와야 되지. 원료는 몇 톤이죠? 차 몇 대 오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때 뭐 있으면 어른이 훨씬 더 운송비 절감되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피가 큰 쪽에 공장 간다 생각하면 금방 따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부피가 큰 쪽에 공장 간다 생각하면 따라갈 수 있는데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원료 제약용 산업은 요거 맞기요? 같은 건데 자, 첫 번째는 중량이 뭐하지? 감소되는 거지. 두 번째 보니까요. 네, 두 번째. 이런 건 대부분 원료 자체가 있죠.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는 원료요. 특정 지역이 이게 보통 뭐라는지 압니까? 편제 원료. 같은 말이 국지 원료. 인산업은 대부분 다 원료 제약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내겠네. 주로 많이 내는 게 수송비가 원료 운송비하고 제품 운송비 중 누가 더 큰 거요? 부피가 훨씬 더 큰 게 누구예요? 원료지, 그지?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돼. 그 다음에 원료 지수가 있어, 원료 지수. 자, 원료 지수는 공식이 뭔지 압니까? 제품분의 원료 이랬습니다, 공식이. 항상 분수 게임은 기준이 1이지. 그죠? 1. 얘는 1톤분의 10톤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1보다 뭐 한 거예요? 큰 거지. 이렇게 하시면 돼. 문제 풀 때. 자, 반대 것보다 뭐 있습니까? 다시 가볼게요. 보세요. 얘는 누가 더 큰 거지? 중량 무슨 산업? 중량 뭐? 증가산업이지. 그 다음에 이건 원료 자체가 전국에서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보통 뭐라는 겁니까? 보편 원료. 이런 보편 원료가 있는 지역이 곧 이게 다른 말로 시장 지향형이라고. 그 다음에 다시. 운송비는 누가 더 큰 거요? 운송비. 부피 따져. 얘는 운송비 누가 더 크냐고, 이거. 부피 어느 놈이 더 크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제품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료 지수는 보니까 1보다 작은 거지. 반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 자, 일단 요것까지만 기억하셔.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 보니까 뭐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봐보자고요. 어떤 내용이 책에 있는지. 자, 우리 입지가 책의 앞에 있지 아마. 자, 160페이지. 자, 160페이지. 2장 1절에 입지 및 입지 선정 나 있죠. 그냥 그대로 통과하셔. 그 다음 163페이지 2절. 농업 입지 티넷 나 있죠. 우리 이거 설명했습니다. 넘어가시고 167페이지 주거지 입지 선정이 있죠. 이건 시험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과합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최근 작업이 먼저 나 있네. 자, 일단 수업을 공장하기 때문에 공장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공장이 좀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어이구. 자, 195페이지 있네. 한참 있네. 공업지 입지 선정이 있는데 큰 1번 입지 인자 및 공업 입지 결정 그대로 통과. 197페이지 갑니다. 큰 2번 공업 입지 이론이 있죠. 갈로 1번 최소 비용 이론 나 있습니다. 자, 거기서 꼭 기억하실 거 동그라미 1번이죠. 거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 두째 줄요. 수송비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요거 아닙니까? 보세요. 무게지, 무게. 무게와 거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 거 좀 기억하시고, 무게와 거리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자, 그리고 밑에 설명 쭉 돼 있지만은, 예, 그대로 통과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자, 거기 설명이 되어진 거 보니까, 예, 다시 197페이지. 예, 그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죠? 생산 여건이 동일하면 결국 운송비가 최소 드는 지점에 공장 입지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책에 좀 빠졌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 고려한다? 운송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건 좀 기억하시고. 자, 나머지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예, 200페이지. 큰 4번 갈로 1번. 원료 제약용 산업, 우측에 뭐야? 소비 제약용 산업이 있죠? 그죠? 200페이지에. 그 두 개를 서로 비교하시는데, 굳이 딴 거 보지 말고 칠판에 있는 요 4개 있죠? 요 4개만 정리하시면 돼, 사실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뒷장 보니까 뭐 이것저것 설명되어 있지만, 갈로 5번에 직접 제약용 산업이 있죠? 그죠? 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뭐 있습니까?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은 한 곳에 모여있는 게 훨씬 더 운송비 등이 절감되거든요. 이런 게 대부분 다 직접 제약용 산업이라 보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뭐 할 건가 하면요. 자, 두 번째는 상업 관련돼 있는 상업 입지. 자, 상업은 일단 강의 노트 먼저 합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 장사할 때 제일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장사의 궁극적 목적이 뭔데요? 돈 벌 목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판매액이 중요한데 판매액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고객수. 그러면 이렇게 보죠. 자, 동네 슈퍼가 있는데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들 중에서 가장 멀리 오는 고객을 쭉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내 물건 사러 오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요? 이 동네 슈퍼에서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이 마지막에 있는 범위지. 이걸 전부 다 묶어서 상권. 같은 말이 뭐냐? 배후지란 용어를 쓴답니다. 그러면 이때 상권 범위는 판매액에 따라 달라질 건데 판매액의 75%를 신 적이 1차 상권이고 판매액에 뭐 있으면 15% 된 적이 2차 상권이고 그 외가 3차거든요. 따라서 이건 중요한 건 예, 굳이 판매액은 큰 의미 갖지 말고 단지 상권 구분은 1차, 2차, 3차로 구분되어진 이 말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이 상권은 시간이 경과되고 주변 환경이 변하면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합니까? 가변적이다. 이런 것까지만 그냥 가볍게 공부하시면 돼요. 실상은 중요한 건 상업 관련된 이론이 가장 중요해요. 이론이.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이론만큼은 정확히 아시는데 비록 우리 책에 이론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개만 잘 겁니다. 첫 번째 중심지 이론. 두 번째 인력 이론. 실상은 이 2개만 해도 거의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특히 인력 이론은 거의 매년 시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공간 균배 이러한 게 있답니다. 그래서 고지하신다면 이 2개만 공부하시라고 사실 중심지하고 인력. 물론 자 다시요. 우리 중심지를 보니까요. 학자가 2명 있습니다. 크리스탈하고 허퍼 이렇게 있거든요. 이 허퍼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크리스탈로 마시면 돼요. 그 다음 인력이란 것도 학자가 3명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레일리
소매 인력이 있고요. 허퍼의 중력 또는 확률 모형. 그다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컨버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크리스탈론, 이런 허퍼는 사실 두 개의 이론이 있는데 위에 있는 중심지는 큰 의미 갖지 마세요. 다만 한다면 크리스탈의 중심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앞으로 크리스탈 중심지 딱 나오죠. 나오면 여러분 딱 우리 거기 강의노트에 있을 거예요.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라고. 얘가 한 마리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요거 두 마리 했습니다. 첫 번째,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했다. 요 말과 있죠. 두 번째, 계층 간의 포섭 원리를 갖다 설명했다. 하여튼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한 건 크리스탈입니다. 이 끝이야. 더 이상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는데, 자, 일단 지금부터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좀 이 용어 정리 한번 봐보자고요. 자, 174페이지 갑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적어도 이 개념 아셔야 돼. 동그라미 1번 기역번 중심지, 리얼번 재화 도달 범위, 미연번 최소 요구치, 요 개념 좀 봐보자고. 자, 일단 시간 들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자, 봤습니까?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보세요. 중심지란 말 뜻이 뭐냐? 중심지는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보죠. 내 동네에서 라면 살 거거든? 어디 갑니까? 자, 등기부 등본 뛸 거 어디 갈 겁니까? 주민등 등본은요? 그런 것이 곧 다르면 저기 중심지야. 어떤 재화, 물건 등을 도달해줘,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장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슈퍼,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뭐 이마트, 저기 뭐 있습니까? 등기소 이런 게 전부 다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 내가 동네 슈퍼가 먼저 중심지죠? 이럴 때 중심지, 즉 동네 슈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요건이 갖춰진가,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내가 슈퍼할 때 적어도 어느 정도 고기만 본전 볼 것인가,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본전 보기에서 고기 올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객이 300명 정도면 고객을 본전 볼 수 있대. 그 300명 있는 범위가 뭐냐고, 이게 최소 요구치라고. 해보니까 대충 한 300m 있으면 요 안에 고객마다 본전 볼 수 있대. 이런 걸 다른 말로 한 점포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 요구치입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지역은 정상 이윤이 뭐요? 존재하는 지역이지. 최수란 건 결국은 최소한 본전 목적이 올 수 있는 고객 수니까. 근데 실제 고객이 어느 범위가 오는가 보니까, 실제 고객은 이렇게 한 1000명 정도 오더라 이겁니다.
그 내 물건 살 수 있는 마지막 올 수 있는 고객에 대한 범위를 뭐라 하냐, 곧 이게. 여기 재화가 물건이죠. 물건이 내 물건에 미치는 범위야. 이런 걸 다른 말로 재화 도달 범위인데, 자, 이 말은 결국은 내 물건 마지막 살 수 있는 고객이지.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 정도? 거의 없는, 0이 될 수 있는 범위까지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여기 있는 재화 도달 범위라고. 그럼 이 범위를 보시면 결국은 내 물건 사러 오겠습니까? 안 올 거 아니에요. 즉, 이 말이 뭐 이거 아닙니까? 다시, 동네 슈퍼가 있지? 내 물건 사러 마지막 올 수 있는 범위가 뭐야? 여기 아닙니까? 여기에 뭐라고? 이게 재화 도달 범위라고, 이게. 자, 이런 곳은 장사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해야 안 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0명마도 본점 볼 수 있는데 현재 1000명 온다고. 당연히 장사? 예, 그렇게 하시면서 그건 누가 더 커야 돼요? 그런 건 알지 마. 알 필요 없으니까. 설마. 이거 반대로 해서 장난치냐. 그건 진짜 야당 인간입니다. 그렇게 내지 않고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적은 중심지 슈퍼가 형성된다 이런 말 뜻이라고. 그 다음에 얘가 강조한 건 뭐냐? 포섭 원리. 포섭이란 말, 포섭이 뭐냐? 자, 좀 더 설명할 건데 얘는 보니 이런 겁니다. 일단 계층이 뭐 있냐? 크게 3개 있어. 저차위 계층, 중차위 계층, 고차위 계층이 있어요. 자, 원래 저차위는 우리 시키면 동네 슈퍼야. 중차위는 지금 이마트를 생각하시고, 고차위는 뭐 있습니까? 백화점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있는 상권을 보니까 동네 슈퍼가 있게 되죠. 참고로 동네 슈퍼 수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이마트, 대형 할인점 많습니까? 여기 저기 동네 슈퍼 상권입니다. 저차위. 얘보다 좀 더 큰 게 할인점이죠. 상권 그거죠. 자, 이런 게 중차이고요. 이보다 상권이 좀 더 큰 게 백화점 아닙니까? 이렇게 백화점 상권이 더 크다죠. 이렇게. 자, 보세요. 백화점 상권 범위 안에 보니까 여긴 할인점 상권이 포함되어 있지. 이런 게 포섭이 시키면서. 또 중차이, 즉 할인점 이 상권 안에 저기 동네 슈퍼 포함되어 있죠. 이런 걸 갖다 설명한 게 누구냐? 크리스탈러라고. 그러니까 단지 그럼 포섭 원리 결국 이 말에 뭐 있습니까? 상권이 결국은 그 차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중과 뭐요? 저가 포함되어 있는 거요.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사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안에 있는 내용 뭐 이것저것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봐서는.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 보는가 하면, 자, 우리 강의 노트 이제 들어갑니다. 24페이지요. 자, 기억번. 중심지수는 피라미드형을 가진다. 여기 보실래요? 중심수가 제일 많은 게 누가 제일 많습니까? 슈퍼지. 가장 낮은 게? 피라미드형 맞지, 그지? 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그러면 상권 범위가 훨씬 더 크고 또 다양한 어떤 뭐 있습니까? 중심 기능을 갖고 있고 제품들은 훨씬 다양하대. 이건 동네 슈퍼입니까? 백화점입니까? 거기 있는 네 한번 설명되겠죠?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저 차이보다 훨씬 더 중심지 간의 간격이 더 크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 나 같으면 시험 안 된다, 이런 거는. 그냥 대충 그냥 설명해보는데 하는 목적은 뭐냐? 혹시나 난 면피할 목적이야. 혹시나 면. 그런 용도지. 큰 의미를 갖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예, 세 번째 보니까요. 자, 물어보자고. 교통이나 자동차 등이 발달되면 동네 슈퍼 갑니까? 할인점 갑니까? 그래서 동네 슈퍼는 망한다. 그게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소득이 많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을수록 백화점 수는 많지. 그럼 백화점 간의 간격은 좁아지겠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런 개념인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나 같으면 무조건 주구장창 요것만 딱 기억하겠다고. 요것만. 자, 실상은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요 두 놈이야. 오늘 했던 거 다 버리도 있죠. 요건 버리면 안 돼.
이 두 놈이 뭐니까 우리 매년 시험날 그것도 100% 전부 다 계산 문제 100%.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철저하게 문제 푸시는데 일단 자, 가볼게요. 이제 여기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레일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죠? 허퍼. 요 두 개를 구분할 거예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일단 둘 다 한번 물어보죠. 인력이란 말 뜻이 뭐죠? 인력? 끌어올 수 있는 힘이지. 그러니까 뉴턴의 만류 인력법칙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멀면 끌어오는 힘은 강합니까? 약할 것 같아.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권이 크고, 그죠? 크면 클수록만큼 고기를 끌어오는 힘은 강하겠죠. 그죠? 그래서 크기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이건 비례. 그런데 우리 보통 이제 문제 내면 크기란 용어 안 쓰고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인구란지 또는 면적이란 말로 사실 이 말 대용합니다. 거리는 보통 뭐 있습니까? 킬로미터란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시간 몇 분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단지 거리라 표현한다고 할 때. 그런데 이 두 개의 이론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보자고요. A란 매장과 B 매장이 있는데 중간에 고객이 쭉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A란 매장과 B란 매장이 있는데 실상 이게 상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걸 버리시고 이렇게 하자고요. 자, 여기 고객이 있어. 이렇게. 이럴 때 이 각각의 고객들을 얼마 전 끌어올려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일이라는 기본 전제가 무조건 이 중간에 있는 고객은 딱 한 곳에 있는 할인점, 즉 매장만 물건 산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 다시 원래 랠리는 약간 수정 반응이 사실 허프거든요. 즉 무슨 말 이 말입니다. 랠리는 기본 전제가 상권이 딱 두 개만 있을 가정이에요. 두 개만 가정하고 허프는 뭐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실제 우리 동네 슈퍼 갈 때 딱 두 개만 갑니까? 세 개나 갈 수도 있지. 상권이 두 개 이상 있을 가정합니다. 그런 기본 베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랠리는 보니까 여기 있는 고객들은 무조건 둘 중에 한 곳에만 간다는 거예요. 딱 한 곳만. 그러면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고객은 A 갑니까? B 가겠습니까? 사람들 가까운 가지죠. 얘는요. 이렇게 보니까 쭉 하다 보니 상권이 분리될 수 있는 경계점이 있어. 경계점이. 그래서 상권이 많이 둘 다 똑같은 사이즈만 아마 분리되는 점은 중앙되겠지. 느낌이. 사람 가까운서 물건 사니까. 그래서 그런데 상권이 현재 A가 B보다 크면 아마 A 쪽이 훨씬 많이 갈 것 같아. 그죠? 얘는 할인점, 얘는 동네 슈퍼니까. 그래서 상권 경계 분리된 점은 이쯤에서 분리될 것 같아요. 요만큼이 A 고객, 요만큼이 B 고객이라고 이렇게. 그럼 상권 경계죠. 분리되는 점 요거지. 자, 따라서 얘는 뭘 강조하는가 하면요. 이걸 아셔야 돼. 강조하는 게 상권이 분리될 수 있는 경계점. 경계점을 강조한 게 누구냐? 랠리입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 있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있는가 하면요. 자, 그럼 실제 보니까 저희 고객이 있거든요. A란 할인점과 B 할인점이 있으면 항상 여러분들 무조건 딱 한 곳만 갑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 둘 다 간다면 분명히 둘 다 간다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한 곳만 간다는 기본 전제가. 그러니까 둘 다 가는데 근데 갈 때 우리 항상 동네 슈퍼에 두 군데 가면 무조건 둘 다 똑같이 항상 반반 갑니까? 그건 아니겠죠. 갈 확률이 달라져.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있는 고객 중에서 60%가 A 슈퍼 가겠대. 나머지 40은 B 가겠대. 갈 확률이 달라지거든, 이게. 그러면 어쨌든 이 고객은 A와 B의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상권 뭐예요? 상권 중첩을 강조한다고. 강조해요. 자, 그래서 이 연구를 접근한 접근 방법이 완전 다르겠네, 이거.
자, 랠리는 무조건 뭐요? 얘는 A만 간다, B만 간다. 이미 거기에 확정되어 있는 거지. 접근 방식이죠. 그래서 이걸 확정론적 접근 방식 또는 결정론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있죠. 여기 있는 고객은 A, B 둘 다 가다 보니까 몇 프로 정도 갈 것인가 까지 따져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률로서 모든 걸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인 것, 이건 확률론도죠. 저기 접근 방식인데, 그래서 이걸 보통 확률 이론 또는 중력 모형 쓸 때. 자, 그런데요, 네, 특징 갑니다. 자, 특징 보니까, 자, 이거 묻습니다. 만약에 A 상권이 B보다 더 크다면, 예, 상권 분리될 수 있는 경계점은 A가 가깝습니까? B가 가깝습니까? B지. 상권이 작은 쪽이 가깝다. 이런 개념 아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이 상태면 A는 점포는 시장 점유율 몇 프로요? B는요. 이와 같이 시장 점유율을 파악할 수 있다. 점유율. 같은 말이 뭐냐? 곧 이게 뭐 있습니까? 고객을 얼마나 끌어올 것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고객의 유인력을 파악한 게 누구냐? 곧 이게 다른 말로 허프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마지막 갑니다. 실제 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계산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계산 문제 있는데, 자, 랠리이든 허퍼이든 계산 문제,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책에는 복잡한 계산 문제 있죠. 계산 공식이면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죠. 여기 답이 있어. 거리에 대해서 뭐죠? 반비례지? 크기에 대해서 뭐합니까? 비례요. 참고로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만큼 뭐 있습니까? 끌어오는 힘은 약하겠지. 따라서 여기서 거리가 멀면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기서 얼마 정도 거리에 저항계수가 있을까? 저항이 있다. 이게 마찰계수거든요. 자, 마찰계수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랠리는 일률적으로 있죠. 똑같은 마찰계수 주는 거예요. 그죠? 항상 랠리는 기본적인 마찰계수 갖다 얘는 뭘 주는 거면 2를 준다고. 이게 사실 가장 큰 맹점이 있어요. 어떤 맹점이 있는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요 슈퍼가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가 있는데 A는 슈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1km야. B는 보니까 얘는 3km입니다. 누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분명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보니까 가는 이 시간상 보니까 이건 30분 걸려. 산이 있어가도. 5분 걸려. 그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반영 못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 결과 이 허프는 실적인 마찰에서 따로 다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그 주어진 대로 가셨는데 자 결론 앞으로 계산 문제에서 마찰 계수 값이 주어지면 그냥 그걸 따라가시고 없으면 뭐 있습니까? 무조건 이성을 써서 그 문제 풀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 자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지금 하고 있는 계산 문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거든. 자 계산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책에 계산 문제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머리 아픈데 이거 있겠지 설마. 허허 180페이지 있네. 근데 이건 지금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자 우리 없으면 가야지만 천재 문제 가자고. 이게 70 몇 페이지 있을 것 같은데 71페이지 좀 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91페이지 자 91페이지 1번부터 일단 읽어보시고 1번 봤습니까?
자, 봤습니까? 자, 보았으면 여기 보세요. 이제 문제 푸는 요령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일단 지금은 그냥 기본 베이스를 쭉 갈게요. 가고 나중에 좀 빨리 푸는 방식, 그건 그때 가보자고.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고객이 얼마 있죠? 자, 그 다음에 A의 매장 크기 얼마요? B 매장 크기는요? A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1km지. B는 2km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거리 한번 그려봤습니다. 봤는데, 자, 문제 푸는 방식은 여기 보세요. 항상 공식은 뭐 분해?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마찰계수 값이 얼마나 있습니까? 2가 나 있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세요. A 매장과 B 매장 그냥 그대로 이 공식을 그냥 쓸 겁니다. 쓰는데 조심할 건 면적이나 거리를 쓸 때 있죠. 이걸 그냥 그대로 이 속에 집어넣지 말고, 즉 현재 거리 얼마죠? 1km, 면적 5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러면 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전부 다 모든 건 약분해서 비율로서 모든 걸 판단하라고. 매장 크기는 5천 대 2만이지? 2만은 1대 얼마요? 4지. 거리도 1km도 2km죠. 1대 얼마요? 이렇게 해서 가시, 이렇게. 그러면, 자, 현재 품목의 거리에 A 매장 거리 얼마요? 1km. 매장 크기? 자, 마찰계수. 그 다음에 B 매장도, 예, 크기 얼마요? 거리는요? 마찰계수 2지. 자, 이렇게 하면 이건 1대 뭐요? 1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만 명이 몽땅 다 여기 갑니까? 그거 아니지. 몇 프로 간다 했습니까? 70%지. 그 7만 명만 A 할인정가 B 간대. 자, 그럼 1대1이면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요 값을 그냥 둘러 그냥 그대로 돼. 다음 얼마예요? 2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A 매장, 2분의 1이 B 매장 가면 이건 곱해져, 이렇게. 그럼 결국은 3만 5천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에 있는 복잡한 계산 공식 하지 말고. 자, 1-2번도 풀어보라고. 이런 형태로 한번 풀어봐. 이런 계산이 틀리면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매년 시험 나와. 매년. 거기 있는 밑에 해설점 문제 풀면 안 돼. 그건 굉장히 복잡해져, 진짜. 보자고요. 자, 해볼게, 이제. 요거는 말입니까? 쇼핑센터 1과 2가 있는데, 둘 다 매장 면적은 1000제곱미터고, 고객 수는 1000명 있는 거지. 거리가 50이다, 그죠? 자, 일단 공식은 거리분의 크기인데, 마찰계수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나눠줍니다. 하는데, 중요한 건 그대로 쓰지 말고 약분하자고. 자, 매장 면적은 1대1이지? 거리는 1대? 네. 이 값 그냥 집어넣으라고. 거리 1, 매장 크기 1, 마찰계수 2. 얘 거리 2,
매장 크기 1이죠? 마찰계수 2죠? 이건 1대 얼마요? 4분의 1 되겠네. 이렇게 하면 분수나오죠. 분수나오면 제일 먼저 분수 싹 제거시키더라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체에다 4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분모 없어질 거 아니죠, 전부 다. 그래서 이건 4대 얼마요? 1 되지. 둘 다 더해줘. 합이지? 합이 5지? 5분의 4가 A 고객, 5분의 1이 B 고객. 그래서 800, 200명. 이런 거라고. 별거 아니에요. 자, 일단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 공간 균배 원리 갈 거요. 마지막. 자, 여기 보세요. 공간 균배 원리. 얘도 다른 건 다 보지 말고 그냥 이것만 할 거예요, 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점포 유형에 따른 입시 형태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편입품점이 있고, 비록 우리 거기에 설명된 건 아마 꽤 많지만, 네, 마지막에 있는 뭐 있습니까? 공간 분배에서 상품에 따른 상점의 종류가 있죠. 여기 세 개 있어요. 편입품점, 보다 뭐가 있죠? 선매품점 또요. 전문품이 있죠. 이거 주로 시험 내면요. 요거 2개만 기억하시면 2개. 요 개념 묻는 거예요. 편의품은 우리 편의점 있지? 편의점 있죠? 거기 편의품점이요. 편리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점포들, 그죠? 그 다음에 이 선매란 게 진짜 어렵습니다. 원래 이게 원서에서 이다 있거든요. 쇼핑 구절에서 쇼핑 구절. 이 말인데, 1번이 딱 넘어가는 게 뭐 있어요? 이걸 다른 일본식에서는 선매라고 선매. 자, 쇼핑 구조가 뭐니 이런 겁니다. 이런 보통 이제 잘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백화점 가죠? 나 옷 사러 갔어? 바로 삽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어보고 만져보고 가격 등등을 비교하지 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물건 선택하죠. 그게 다른 말로 선매야. 곧 그게 쇼핑 구조라고. 그래서 항상 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뭔가 하면 비교 후에 어떻게 한다 이 말 나와야 돼. 전문품 뭔지 알죠?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전문품. 뭐 골프 같은 거죠. 그죠? 자기 어떤 취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건데 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 취미 있는 그런 이 제품들은 어디 시간과 노력을 아낍니까? 안 아끼죠. 그래서 항상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말 나와야 됩니다.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다른 말로 예, 전문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 때 여기 4예요. 했는데 예, 나 같으면 이 힘들면 다 잊어버리고 오직 얘만 하겠어. 왜 이건 100% 시험 나오니까. 그것도 계산 문제만 가지고 계속 시험 나와. 자, 그래 하시고 있죠. 우리 책에는 설명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다들 개인적으로 풀어보세요. 뭐 딱히 이건 계산 문제 중요하니까 내용을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예, 좀 쉬었다가 정책으로 넘어갑니다.